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강의 들어가요. 서러움 중간 둘째, 그 다음에 따라갈 때 심리학 중에 정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강의할 때 얘기했고, 정동, 심리학, 감정, 정서, 기분,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정동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내재되어 이어있는, 그쵸? 무의식. 잠재되어 있는 경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이 서러움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성이 깨질 때, 그렇죠? 항상성 에너지가 리비도가 불균형이 일어날 때 원인들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할 때, 갑자기 페인이 왔을 때, 불안할 때, 잘 못 잤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울할 때, 소화가 안 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성이 깨져가지고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죠. 트라우마 왔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균형이 깨져서 항상성이 깨졌을 때는 언제? 그렇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페인이라든지 어떤 도리에 되는 언어를 줬을 때라든가 이랬을 때는 갑자기 서러움이 올라오는 거죠. 이랬을 때의 심리학. 우리 자살이라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길게 풀면 자기 살해라는 거죠.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얼굴에 털이 없는 거는 뭐예요? 사람은 생존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타인의 표정을 보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생존에, 그렇죠, 엮여져 있는 사회, 국가, 부대, 나, 상관, 그리고 부모, 동료,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인관계의 심리학이 상당히 자잘하게 게이트키퍼에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와 미디어, 그리고 투사 심리와 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뤘어야 되는데 그날은 이제 게이트키퍼 3회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 때 요거는 이제 올리지는 않았고요. 베르테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괴테에 나오는 이 소설에 한번 보시기도 하고,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이제 괴테에 대한 내용은요, 나중에 한번 좀 제 4회 때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드리면 재밌어요. 같이 학문적으로도 좀 심도 있게 좀 다룰 만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PPT 내용을 드리지 않은 내용이고, 괴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문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공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따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움툭이라든가 그리고 구루터기, 남겨진 자와 떠난 자리, 애도에 대한 것들은 다음번으로 제가 요거는 PPT를 넘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때로는 파우스트가 이 선각, 자기의 자아와 도덕, 그리고 원초화와 자아를 이렇게 생각해서 연관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풀면 또 이것도 재밌는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그래서 게이트키퍼 강의할 때 여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고, 평생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강의 때, 제3회 강의 때는 출산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다가 죽는다? 혼나다가 죽는다. 태어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한테 주사 맞으면서 혼나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한테 기울에 혼나고, 이성 친구들을 만나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또 혼나고, 그리고 가정에 가면 엄마 아빠들한테 또 혼나고, 군대에 가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 되면서 또 혼나죠. 그래서 잘 결혼을 하면, 그쵸? 잘 결혼을 하면 양쪽도 아내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노인정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스갯소리로 할머님 분들한테 또 혼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평생 혼나다가 죽으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 나를 혼내지 말자. 사람은 태어나 평생 혼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충동으로 우리는 나를 저울질하지 말고 타나토스와 에로스의 충동, 그러니까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이 있는데 생명 충동으로 우리는 좀 가자. 그러니 나는 나를 용서하는, 나를 제발 나를 자책하는 이런 쪽에 타나토스로 가지 말고 어떻게 생명 충동으로 나를 제발 이끌자. 이렇게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래서 타나토스 쪽으로 가면 우울증이 와요. 그쵸? 그래서 우울증을 찾게 되면 그 우울증의 원인을,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덕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해가 있는 덕분에 제 차에 그때 이렇게 날아들어온 그 새 덕분에 내가 그날 행운이 좀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그날 기분 좋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운, 작은 소심한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벤트 데이라는 게 있어요. 기념일 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 내가 이 이벤트만 하고 자살해야지. 내가 이 기념일에 더 힘들어야지.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꾸로 뭐예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살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게이트키퍼니까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직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최근 6년간의 그 데이터를 봤더니 그 경찰 공무원 분들의 자살 현황을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직하시는 것보다 우울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게이트키퍼 그 전문가분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많은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살리는 대한민국, 살자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념일이라든가 이별 여행이라든가 자살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계기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 일생에서 나 요거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무리를 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별 여행이라는 건 뭐예요? 상당히 모순적이죠. 사랑하지만 이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할 때 뭐예요? 헤어지는데 왜 우리는 또 이별을 할 때 여행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립증후군이라든가 군대, 경찰, 학교, 공무원 이런 그 특수 직군들, 트라우마나 위기를 이렇게 잘 맞닥뜨릴 수 있는 직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직군 트라우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하는 고립증후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찝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군대라는 집단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이라는 책을 제가 살짝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네,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마녀란 누명을 쓴 죄 없는 자를 처형해야 하는 옛날에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 이게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다 일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자살 징후가 당연히 우리가 언어적 신호가 있고, 그쵸? 우리가 기저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메슬로의 기본 욕구부터 해서 계속 게이트키퍼 교육 받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원인, 고립, 자아 포기, 죽음 도전 이렇게 쭉 있는 거 거꾸로 간다.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지 있어야 되는 거, 보호 요인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언어 폭력이 가장 무섭다. 그리고 살인적인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강의 마지막, 리서명 사회적 지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무형 사유 방식보다는요, 게이트키퍼형은요, 리조명이 좋습니다.
이 리조명 방식은 뭐예요? 이게 메비우스 띠죠. 이렇게 우리는요, 사유가 끊이지 않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쭉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되는 형태의 리조명 사유 방식이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아래로 쭉 퍼져 나가는 형태보다는, 그쵸? 나무형보다는요. 네, 서로 살리고 네, 연결하는 요런 방식에서 우리는 게이트키퍼에서 여러 명을, 여러 사회를 같이 사는 이런 게이트키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5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